이렇게 육즙 촉촉하게 맛있게 구워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무무입니다. 마요네즈 영상 바로 다음 영상인데요. 오늘은 제 11가지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리버스 시어링의 후속 영상이 되겠습니다. 리버스 시어링도 고기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리버스 시어링 그 후속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워본 고기는 바로 이베리코 뼈등심입니다. 마장동 소도둑단에서 100g에 3,000원꼴로 구매한 제품이고요. 두께 3cm짜리의 뼈등심인데요. 우선 외관적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어두운 색을 띠고 있으면 여기 있는 역시 이 뼈 그리고 이 두꺼운 지방층이 핵심이죠. 우선 첫 번째로 당연히 소금하고 후추부터 뿌려줘야겠죠. 다른 거는 다 똑같지만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두꺼운 지방층에는 충분한 양의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소금을 뿌려줘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 두꺼운 지방층을 구울 때 이 지방이 쪼그라들면서 뿌려놨던 소금도 같이 기름과 함께 유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평소 간보다 더 세게 잡아주셔야 다 구운 다음에 간이 딱 맞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뿌린 이베리코 뼈등심을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00도를 맞추고 30분을 돌려줍니다. 두께 3cm짜리의 이베리코 뼈등심을 100도에서 30분을 돌리면 내부 온도가 화씨로 118도가 나옵니다. 표면에 있는 물기를 잘 제거해 주시고 미리 뜨겁게 달궈놓은 팬에 넣어서 시어링을 해줍니다. 시어링 시간은 일반적으로 한 면당 45초에서 1분. 전 오늘 앞면 1분, 뒷면 1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옆에 있는 지방층을 1분간 굽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옆면의 지방층은 이렇게 팬을 기울여서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고기 체크등심 같은 경우는 지방층이 평평하지만 뼈등심은 지방층이 굴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팬을 기울여 기름 웅덩이를 만들면 넓은 표면적에 기름이 접촉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잘 구워졌죠? 자, 다 구워졌으면 도마로 옮긴 다음에 저는 이 상태에서 3분간 레스팅을 해줄게요. 이렇게 시어링이 끝난 뼈등심을 꺼내 내부 온도를 측정해보니 화씨로 145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육즙 촉촉하게 맛있게 구워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한 이베리코 뼈등심 리버스 시어링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 왜 이베리코 뼈등심인가? 저는 이 이베리코 뼈등심이 일단 보기도 좋지만 그걸 떠나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등심. 우리는 돼지고기 등심을 잘 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등심은 대부분의 동물에서 가장 먹기 좋은 부분입니다. 왜냐? 근육이 부드럽거든요. 일반적인 사족보행 동물, 돼지나 소의 등심은 근육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부드러우며 구이에 가장 적합합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우리가 가장 비싸게 치는 부분, 한우의 꽃등심, 채끝등심이 바로 이 등에서 나오는 부위죠. 두 번째, 뼈. 제가 2008년에 초등학생 시절이죠. 미국 마트 가서 고기 칸을 갔을 때 되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맨 처음 보는 부위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 부위의 이름 바로 포크 찹이었어요. 이 등심에 뼈와 두꺼운 지방층을 그대로 붙여서 파는 게 폭찹이죠. 한국에서는 폭찹이 요리 이름처럼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사실 찹이라는 단어의 자세한 정의를 살펴보시면 등에 위치한 이 척추뼈에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내서 가공한 부위를 찹이라고 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토마호크 스테이크라든가 프렌치 렉이라든가 티본도 엄밀히 말하면 이 찹에 속합니다. 다 뼈에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기 때문이에요. 뼈와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이게 두껍게 붙어있는 이 지방층이죠. 뼈 등심은 보통 이런 두꺼운 지방층을 그대로 두거나 어느 정도 먹기 좋을 정도로 잘라서 가공을 합니다. 왜 이 지방층이 뼈 등심 맛의 핵심이라 생각을 하냐? 지방은 바로 맛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파는 등심을 우리가 딱히 그렇게 맛이 있나? 라고 못 느꼈던 이유 중 하나가 특정 용도, 뭐 예를 들면 돈가스 같은 튀김 같은 그런 용도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지방층을 아예 100% 제거를 하거나 조금 남겨놓는 정도이기 때문에 온전한 맛을 느끼기가 정말 어려워요. 두 번째 질문, 왜 최종 온도를 화씨 기준으로 145도로 잡느냐? 딱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좋다고 한 등심이 왜 한국에선 천덕꾸러기냐? 왜 아무도 이거를 구워 먹으려 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돼지고기는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바싹 익혀 먹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가축과 달리 잡식성인데다가 인간과 먹이를 공유한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장점으로도 작용을 하긴 하지만 단점으로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인간과 돼지를 모두 숙주로 할 수 있는 기생충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뭐 갈고리촌충이라든가 뭐 선모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생충들은 인간 혹은 돼지를 중간 숙주나 최종 숙주로 삼아서 계속 재생산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돼지가 걸렸다. 그럼 그 돼지를 먹은 인간한테 발병이 되고 또 그 인간의 싼 똥이 뭐 물이나 들판에 이렇게 놓이면 또 돼지는 잡식성이니까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건드려서 또 먹게 되고 그럼 그 돼지를 먹은 인간이 또 돌아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이 바이러스성 질환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이슈지만 이 기생충 문제는 그냥 돼지라는 가축의 특성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야 된다는 인식이 모든 곳에나 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장식 사육이 도입이 되면서 기생충이 발을 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우선 돼지가 사료만 먹죠. 기생충에 노출된 위험도 자체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하고 접촉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 옮겨갈 수 있는 이 사이클 구조도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아직까지 2019년에도 그런 사육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뭐 일부 열악한 국가에서 돼지고기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높은 온도까지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 부위 특성에 따라서 높은 온도가 맛있는 고기가 있고 맛없는 고기가 있어요. 맛있는 고기는 삼겹살같이 기름이 많은 부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어지는 부위가 바로 이 등심, 안심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심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받아온 겁니다. 서양권, 특히 미국에서는 등심 같은 경우 태생적으로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테이크로 구워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셰프들이 미국 농무부 USDA에서 정한 이 온도 기준을 바꾸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기존에 화씨로 160도까지 가열하라고 했었는데 2011년에 이 온도 기준을 145도로 대폭 낮추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죠. 이 미국 농무부 기준을 보면은 화씨로 145도 그리고 여기에 3분 레스팅을 하는 조건으로 안전하다고 써 있습니다. USDA는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기관이고 여기서 잡은 수치는 엄청나게 보수적인 수치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기준 소고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소고기 미디엄 레어로 먹으면 130도인데 거기서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이 온도를 유지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미국 농무부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차트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서도 그냥 잘 먹고 또 안전하죠. 여기서 정한 145도보다는 140도가 더 개인적인 취향에 더 맞았습니다. 색깔도 더 이쁘게 나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 처음 보여드리는 돼지고기 영상이고 너무 핑크색인 돼지고기에 조금 불안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딱 스탠다드로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호무무였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